근데 공자가 왜 갑자기 섹스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확한 자세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젊었을 때 이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잘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뭔가 과장하고 굉장히 빼어난 기술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요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게 섹스죠, 그죠? 배우지 않고도 아는데 그게 섹스인데 왜 섹스에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시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니. 아니 그런 말은 자기 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기술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교육 하나도 안 봐도 다. 안 봐도 아이 낳고 기술이 없이 낳은 아이도 나중에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면 자꾸 하는 겁니다. 공자가 더군다나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냐 이거죠. 이건 가짜 논어고요. 그 다음에 1040 쪽에 1608에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 왜 가짜냐 하면요. 여기에 이상하게 어떤 글자가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인. 대인의 반대가 소인으로 보는 것 같는데 논어의 소인의 반대는 군자입니다. 군자이고 대인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모나라가 아니라 이게 16이 들어가는 게 제 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또 한 가지 잘못은요. 소인은 천명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논어를 가만히 보면 천명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천명 50에 지천명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내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언어의 천명이라는 말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해보면 모르는 것이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천명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안다 모른다 말 안 합니다. 이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가짜다. 그 다음에 1610에는요 9가지 쭉 적어놓고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적어놓기를 좋아하는데 공자는 지저분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 암기도 잘 못하는데 그거 왜 나열합니까? 9가지나 또. 논어 전체를 보면 딱 한 가지만요. 요런데 저렇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 쭉 9가지 들면 이거 숨 바빠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611에요. 공자가 말하기를 선을 보거든 선한 것을 보거든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거든 탐탕 끓는 물을 손을 담근 것처럼 급히 손을 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공자는 불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인데 불선만 보면 무조건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자는 불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았다가 답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하지 않은 것하고 완벽하게 전련하고 쟤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절대로 안 만나 이런 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논어에 보면 이런 사고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 논어를 내가 그 밑에 예를 딱딱 드러놨는데요. 몇 쪽에 어떤 말이 나온다를 갖고 땄는데 공자는 불선을 고치지 못한다.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내 근심이라 그랬는 것을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선이 있음을 알고 있었죠. 적어도 이런 사람이죠. 내 속에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자기 공자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불선을 피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왜 합니까? 공자는 뭐 그냥 제가 그 공자 영화 중에 제일 멋있던 장면은 그 사람은 오늘은 잘 모르기는 했는데 자루가 막 흥분해가 길에서 막 싸움을 하고 뭐 칼 들고 사람을 죽일 듯 살 듯 하니까 공자가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너 내하고 한판 붙자 이러니까 자루가 칼을 들고 팍 와가지고 팍 집었는데 언제나 칼이 가까이 와 여기서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붙자 이러니까 또 왕이가 또 확 그런데 공자는 안 피하고 있어서 또 칼이 여기 딱 맞죠. 3번 그러니까 자루가 뭐 엎드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야 정말로 좋은 선생이다 이러면서 왜 좋은 선생이냐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말인 거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지만 공자는 불선을 그렇게 피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자루가 좀 이상한 말을 하니까 길 가다 이래 보다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피하지 않고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렇게 괜히 참견을 했다는 거죠. 참견을 하니까 자루는 지가 힘이 시니까 너희 자식 뭔데 이러면서 칼을 들고 확 덤벼들었는데 거기서 뭐 장풍을 쏜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예수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보니까 사람이요 가만히 서서 보면 뭔 건드려요. 제가 그 공무원 할 때 월급 한 달에 10만 원이었는데 그때 내가 철거반장이었어. 철거반원들이 서울시 마크가 있는 차를 몰고 그래 가면서 가게마다 가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씩 주더라고요. 야 이거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그때 제가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 그때 인구가 21만 명이고 그 뭐 가게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 갈 때마다 3만 원, 5만 원 받으면 그걸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저기서 들어온 돈을 그때 6명이었는데 나누기 해도 1,000만 원은 넘는구나. 80년대 초반인가요? 예, 그때 서울에서요 단독주택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독주택 한 채를 생기는데 제가 일치 안 받으니까 지들이 갖다 줘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제가 짜장면 먹는 집에 와가지고 딱 에어 사더니 죽인다 이러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존만 새끼 이라더니 의자를 딱 두고 딱 내리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머리가 휙 날라오더니 여기서 딱 서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아버리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팔뚝이 뽀빠이같이 이렇고 키가 180이 넘는데 저처럼 조그만 애를 왜 의자로 왜 때리다 죽입니까? 생각을 덩치 큰 사람요 키 작은 사람 안 때립니다. 키 작은 놈이 덩치 큰 사람 때리죠. 아, 정말 그래요. 키 작은 놈이 무슨 수를 내든 덩치 큰 사람 때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헤어질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존경한다고 해요. 참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만은 이름은 아니지 이남이라는 사람 이름이 사실 남이었어. 그런데 나는 양동 출신이야 딱 이러더라고. 난 그 양동이 뭔지 몰라가 찾아봤더니 서울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양동 그 창녀 자기는 양동 창녀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너 같은 놈은 바로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하는 협박이었는데 그뭐 체격은 이렇고 막 팔뚝은 완전 뽀빠이 팔뚝보다 더 울었어 이거네. 그런데 시금치만 안 먹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제가 돈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 그때 제가 돈이 많았는 거 아니었어요. 제 전 재산은 가방 요만한 거 한 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못 받겠다.
왜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느냐. 뇌물 받으면서 살 만큼 내가 비참한 놈 아니다. 그 10만 원 받아가 5만 원 달째주고 2만 5천 원 밥값 주고 2만 원 남으면 뭐 고문진보 같은 거 외우고 혼자 공부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또 고문진보 그런 거 계속 써가지고 소동파 적법주 혼자 계속 쓰고 있으니까 개상부 한 장 달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상한 인문학 공부를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그 뒤에도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 정말 180 훨씬 넘던 사람이었는데 죽인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내를 가만히 보더니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 돈을 안 받는다는 걸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당신이 돈을 안 받는 바람에 건설 경기가 이 주변에 다 없어져서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니를 죽인다 이 감수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덩치가 너무 커가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문가에 딱 붙어가지고 손이 하여간에 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손만 해도 해버리면 이거 아니라 얼굴 찌르니까 해가지고 그래 내 이야기 듣더니 내를 가만히 보더니 참 당신 같은 공무원이 있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대요 그냥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지 모르는데 불선을 피하지 않는다 말을 하다가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공산분료가 뭐 어떻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자로가 뭐라 하니까 가지는 않고 나를 채용해 준 다음에 나가 동주는 노나라를 동쪽에 주나라로 만들지 않겠냐. 이게 이 말이 가짜입니다. 공자가 어떻게 이런 황당한 허풍을 떱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정치하면 우리나라가 낙원이 되고 갑자기 국민소득 7만 달러던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자 같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내가 정치를 하면 참 열심히 해보는데 나라가 그래도 안 망하면 다행이고 뭐 그런 정도는 말하겠죠. 이게 공자의 어법인데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까? 네. 3시 44분. 1시간 반 됐는데 조금만 더 하죠. 그 다음에 자장이 공자에게 인을 물으니까 여기에요 5가지 쭉 늘어나는 이거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공자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1707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필일이 반란을 일으키가 공자를 초빙하는데 뭐 내가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옳지 못한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인데 이것도 사실 가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공자는 나라가 무지한 곳에 가가 벼슬하면 수치라 그랬습니다. 일사공일에 나오는데 나라가 도가 없는데 벼슬을 해가지고 녹을 받으면 수치라고 한 사람이 반란군의 수계가 공자를 초빙하는데 공자가 왜 갑니까? 이런 거 다 만들어낸 말도 공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불렀는데도 안 갔어 이러면서 제자들이 자하고 정삼 제자들이 가짜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1708도요 여러가지 주르륵 나열하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13은 향원은 덕을 내치는 자다. 새속에 영합하여 평판이 높은 자는 덕을 내치는 자다. 여기에서 사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입이라고 해서 공자가 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죽였다 그러는데 공자는 그런 말을 대강자가 나쁜 놈 죽이면 어떻습니까? 라니까 너는 정치한다면서 어떻게 살인부터 먼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가짜고 그 다음에 1718에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1718에 자주색은 붉은색을 빼앗고 정성은 아악을 빼앗고
이구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 그런 거 미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자주색을 뭐 차이나 사람은 붉은색을 좋아해가지고 자주색을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 차이나의 건축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뭡니까? 기둥 같은 거 벌거에 칠해놓는 거죠. 우리는 칠 없습니다. 그런 식의 칠을 한다. 단청은 예쁘게 하면서. 뭐 제 딸이 일본에 가면 거기는 전쟁한처가 전통과학도 많고 일본은 아름답지 않냐라니까. 그렇긴 한데 일본에는 건축물이 칠이 더러워가지고 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틀이 맞춰서 뭐 이상한 칠을 자꾸 해놨더니 그러고 또 단청도 없고 이상해요. 단점 없어요. 네, 단청이 그게 얼마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데 대신에 단점은 심지어 그 뭐 무슨 뭐 신궁이란가 거기에도 단청이 없더라고. 단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그 디자인 감각이 없어요 이 말을. 애들 좀 모자라는 거 비슷하게 그저 박근혜 머리야 걸걸 칠해놓고 하여간에 이게 붉은색 이거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요 이게 아프리카 토인들이 붉은색 좋아한다 그러죠. 한나라당 로고부터 빨간색 칠하더니 또 옷까지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더니 바보 같은 거. 하여간 그래서 뭐 붉은색을 미워한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자주 이 옷을 입는 이유가요. 고구려 임금이 자주 입었대요. 그래서 입습니다. 고구려를 제가 닮아요. 고구려 임금이 자주 입었다고 나와요. 그러고 뭐 정성,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정성이라는 거 이거 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근거 없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언어에서부터 한나라 말 200년까지 책에서 정성이라는 글자를 찾아봤더니 몇 번 안 나와요. 논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맹자에 한 번쯤 나오고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글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언젠가 누가 끼워냈다. 그 다음에는 처세술에 관한 것이니까 끼워넣고요. 다혈식이 없고. 그 다음에 1810이 이게 참 아주 묘한 건데 1810, 1044동요. 주공이 노나라 임금을 일컬으면서 말하기를 군자는 불식이침 그 일가친척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일가친척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주나라가요. 주나라가 희씨 아닙니까? 희씨라 가지고 자기 희씨 아들 이런 거한테 전부 나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노나라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오나라도 그렇고 이 진은 요 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하나씩 이래 쭉쭉 다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 주나라인 노나라도 노나라 희씨는 버리지 마라. 그런데 공자는 희씨가 아니죠. 희씨가 아니니까 희씨가 벼슬 하는 건 못마땅하죠. 그래서 공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뭐 중궁한테 니는 왕이 될 수 있다라. 니는 남면할 만하다 해가지고. 그러고 안전한테는 천자가 되는 거 가르쳐 주죠. 공자는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그런 말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노나라에서 왕따 되는 거 겁이 나가지고 누가 살짝 집어넣는 거죠. 아니에요. 공자도 그렇게 주나라 뭐 노나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에 여기에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자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경이라는 책이 가짜인지 아니면 서경이 이걸 보고 베꼈는지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그러니까 2002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오늘은 어쨌건 간에 제가 가짜 논어라는 거 이런 것을 알면 언어에서 공자가 했던 말에 진면목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면 어디 가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인문학에 관해서는 제가 인문학을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인문학은 무엇이다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니면 추상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야, 사과는 크고 대추는 조그만하다.
사과는 굵고 달콤한데 살구는 먹어보면 작고 입이 막 새그랍다. 새그랍다를 뭐라 그럽니까? 시커먼다. 새콤하다 뭐 그래. 새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인문학은 뭐고 자연과학은 뭐다 알 수 있는데 왜 니들은 좀 복잡하게 하냐 이거죠. 인문학은 힘은 분명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이걸 무슨 뭐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수출 몇억 달러 달성했다는 식으로 계산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면면이 이어오던 인문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드라마, 음악, 패션, 실제로 패션을 지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고 음식 맛 이거는요. 네. 정말로 고민인데 옷 잘 입는 것은 3대 부자면 되고 5대가 부자라야 그 집안의 장맛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라도 음식을 어떻게든 세계 음식의 메카로 만들면 좋은데 이게 뭐 대장금 비슷한 드라마 한 개 더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전라도의 대장금. 야, 대장금은 알겠는데 전라도가 뭐냐? 아, 네 전라도에 가서 밥 한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 만나면 음식은 어디가 좋으냐? 경상도 가지 말고 전라도 가지 말고. 그럼 예를 서울에서는 안동집 이런데 부산집 여기 가지 말고 전주집에 가라 그런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전주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경상도 사투리 하면 그 집에서 나와가 다른 집으로 가. 그 집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음식이 전부 다 전라도 음식으로 지금 계속 통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라도에서 만들던 음식 맛이 전국적으로 거의 지금 통일이 되고 있는데 통일이 되든 말든 맛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 거죠. 자, 그럼 오늘은 뭐 미역 하나만 이렇게 하고 저 멀리 전라도 영광에서 그리고 저 경기도 광주에서 안산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더 고맙고 대구에서도 많은 분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끝냅니다.